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의 발령지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말 부부를 10년 정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권태기 없이 아직도 부부로서 다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박 육아를 할 때는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사이 애들은 자라서 지금은 초등학생, 중학생입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를 하다가 서울 본사로 복귀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오랜만에 4인 가족으로 그렇게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인지 집에 오자마자 어지르는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전 워낙 깔끔해서인지 치우느라 바쁘기도 하고 맞벌이 하는데 체력적으로 딸려서 좀 따끔하게 잔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남편은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난 후 개수대에 넣지도 않고 식탁 위에 그대로 놓고 일어나길래 제가 제발 좀 치우고 살자고 했더니 그게 화근이 돼서 남편 알기를 뭘로 하냐면서 큰 다툼이 되었습니다. 전 그냥 한 말인데 발끈하는 모양새가 너무 과하길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만 치부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오랜 기간 서로 떨어져 있었고 말 섞을 일이 없어서 그냥 토라진 것으로 해석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봐도 우울해 보였습니다. 갱년기 우울증인가 싶어 정신과에 가보자고 했더니 자기 안 미쳤다고 화를 내면서 각방을 쓰자는 겁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남는 방 하나를 침대와 작은 책상을 넣어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간만에 골프 라운딩을 끝내고 삼삼오오 모여서 티타임을 갔는데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여자 있었나 알아보라고. 솔직히 기분 나빠서 대꾸도 하기 싫었는데 들어보니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주말 부부로 살다 보면 외로워서 근처에서 가깝게 지내는 여자가 하나둘 생기기 마련인데 크게 진도를 나가지 않았어도 갑자기 헤어지게 되면 우울해질 수 있다면서 저더러 남편 몰래 알아보라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면서 전 직장 다니라 아이들 키우느라 자주 못 가본 게 후회스러웠어요. 그때는 시간도 없고 기력도 없어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외로워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일단은 남의 손을 빌리기 전에 조금씩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남편이 쉬는 날 친구를 만나러 간 사이 전 서재로 꾸민 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단서가 될 곳이 있나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긴 서랍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구 들어올 때 열쇠가 있긴 했지만 그걸 잠가 놓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하나는 남편이 갖고 있을 것이고 비상키는 거실장 서랍에 있었다는 게 떠올랐죠. 안 해본 짓을 하자니 등줄기가 오싹하고 진땀이 흘렀어요. 여러 핸드폰과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직장 주소로 주고받은 것 같았고 폰을 열어보니 수신 발신자 이름에 오선영이라고 써있었어요. 문자 메시지와 편지 내용은 가까이 있을 땐 몰랐는데 정말 보고 싶다, 안고 싶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다 등등 입에 담기도 거북한 글귀가 있었어요.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죠.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대체 선영이라는 여자는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죠. 예전엔 누굴 뒷조사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겼는데 진심 공감할 수 있었죠. 일단은 폰과 편지를 제자리에 넣어두고 서랍을 잠궜어요. 이게 차라리 꿈이었음 싶더라고요. 전 참고 참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절친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람을 시켜서 전후 사정을 알고 보니 남편이 사택에 있을 때 자주 가던 식당 여주인이었어요. 이혼했고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법 심부름도 하고 말을 잘 듣는다고 했습니다. 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아무것도 못 믿겠어서 직접 거길 가보기로 했어요.
집에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얘기를 해두고 서둘러 새벽부터 나왔죠. 혹시나 싶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 손님처럼 평범하게 차림을 하고 주 메뉴인 백반을 시켰어요. 그 여자는 제가 봐도 여리여리하고 참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몸매도 마르고 얼굴은 귀티가 났습니다. 친절하게 반찬이 더 부족하면 더 드리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 아이 한 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엄마! 라고 크게 부르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제 남편과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백반은 맛이 최고였지만 차마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저한테 인사를 시키면서 아들이라고 개구쟁이라서 키우기 힘들다며 호호 웃더군요. 전 쓸데없는 이심인지 정말 여자의 육감인지 알아내야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식당을 나왔죠. 시동을 걸고 서울로 향하다가 갓길에 세우고 차 안에서 전 소리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채 그런대로 잘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필 암초에 걸린 것처럼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님 모른 척 할 것인가, 대놓고 따질 것인가 생각이 머릿속을 둥둥 떠다니기만 했죠. 도움을 줬던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나 어떻게 사니? 이제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눈물을 펑펑 쏟자 저에게 단호하게 결정하라면서 물었습니다. 끝장 낼 건지 다 덮을 건지 둘 중 하나만 해. 그리고 그 아이는 최대한 친자 확인까지 잡아내라고 할게. 업계에서 이름난 사람을 추천해주면서 봉투는 두껍게 준비하라고 액수를 적어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당한 루트가 아닌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들이 천지 삐까리구나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눈치챈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꿈이라고 생각할 만큼 현실이란 실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만 빠진다면 여전히 단란하고 평안한 가정이란 생각뿐이었죠.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고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주말에 그 집 식구 둘과 같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제 덮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일을 맡긴 곳에서 친자 확인서를 받았고 그 꼬마 아이가 남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업소녀이거나 채팅 앱에서 만난 여자와 화끈하게 놀았다면 덜했을까요? 남편은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접기로 했고 모든 증거를 남편 앞에 내놓고 이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죠. 남편은 미안하네. 나도 힘들었어. 하면서 짐을 싸는 겁니다. 전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뭘 잘했다고 지금 당당하게 짐을 싸서 나가냐고. 바람이 벼슬이야? 너 그렇게 잘났니? 차라리 변명을 하고 악다구니를 해봐.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순순히 짐만 싸가지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우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남편은 제가 서랍을 열어본 것도 그 여자의 뒷조사를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른 척 했답니다. 차라리 오기로 버티면 이혼 안 해줄까봐 내색을 안 하고 그렇게 있었답니다. 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저런 남자와 어떻게 15년을 살았을까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댁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여자가 왕래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다고 했어요. 저희는 딸만 둘이었고 그 애는 아들이었으니까요. 대신 남편이 몸만 나가준 덕에 제 명의의 재산은 몇 배로 불어났고 아이들과 학군 좋은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노후 대책도 다 되어 있고 앞으로 20년 넘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돈 걱정 없이 백화점도 다닙니다. 그런데 전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여자는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그 허름한 식당에서 혼자 일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여자가 어디가 좋았을까요? 아이들은 저런 아빠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술을 마십니다. 저 역시 지금 좋은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확신하긴 이릅니다.
이젠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나름 즐겁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전 아직 젊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